타점 매매라고 하는 것은 알면 쉬운데 모르면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소한 부분들이 수익을 내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사소한 부분이지만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매매 기법을 많이 찾거든요. 매매 기법을 잘 구사할 수 있어야 당연히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한데요. 그 전에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 선정이거든요.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결정짓는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매매를 잘 하는 사람이라도 종목 선정을 잘못해버리면 이미 그거는 뭐 한 50% 지고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신만의 매매 기법이 조금 없다라고 해도 종목 선정만 잘하면 그냥 대충 사가지고 대충 팔아도 수익이 나거든요. 이게 그만큼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한 종목을 찾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종목이 상승했을 때 뉴스를 어떻게 찾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질문이 들어요. 제가 매 방송마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하는데도 아직도 모르는데, 자, 헌터 주식 카페 들어가시면은 상한가 있죠, 그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냥 나옵니다. 여기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검색을 해보셔도 바로 나와요. 대동기어라고 있죠, 그죠?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 로봇 공급 계약 체결 모멘텀으로 급등했다 이 나오잖아요. 이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도 상한가가 들어갔고 여기도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 날은 얘는 갭 하락이 나와서 엄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위아래로 상승을 보이다가 종가는 어떻게 마이너스 마감을 했죠. 대동기어는 갭을 띄워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17%에 마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딱 이 세 종목 중에 내일 종목을 어떤 종목을 단기 매매로 접근할 거냐라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도 어떤 거 하겠습니까? 이 세 종목만 있는데 내일 내가 한 종목만 딱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선정할 건가?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을 못 한다는 사람들은 공부가 부족하다, 초보 투자자일 경우가 많고 차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 유튜브만 꾸준하게 보셨다 하더라도 바로 답이 나오죠. 이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것도 중요합니다. 상한가를 치고 똑같은 조건이긴 합니다. 상한가를 치고 얘는 17% 마감을 했고 얘는 마이너스 마감했잖아요. 매수세가 강한 종목들이 마이너스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내려오면 위로 또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다른 원리가 있고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기준으로 우리가 차트를 딱 봤을 때 플러스로 마감한 종목이 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봉상에서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갭 띄워가지고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분차트에서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잡아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왜 매수를 했을까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급등이 나온 거는 두 번째 치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에요.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이에요.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종목 선정이잖아요. 이 종목을 잡든 이 종목을 잡든 이 종목을 잡든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은 나요. 이왕이면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파동이 나왔습니다. 세 종목 다 종가 기준에서는 다 플러스에서 윗꼬리가 다 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13%의 마감을 했죠. 이 종목은 윗꼬리를 달고 그냥 중간 밴드 정도죠. 전일에 엄봉에서 중간 밴드 자리에서 4.4% 상승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 마감했어요. 전일 넘지를 못했죠. 전일 전고점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종가까지도 돌파를 해가지고 안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밑으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꼬리가 잘 안 달리는 거예요. 여기 꼬리가 많이 달렸죠. 이건 아예 개발락을 시작을 했죠. 이런 식의 종목 선정에 따라서 자,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딱 했는데 사자마자 바로 상승하는 게 좋아요? 사자마자 밑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당연히 사자마자 상승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려면 차트에 대한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목 선정도 중요하고 뉴스 분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을 제외시킬 수는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뉴스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하고 하는 거는 기본에 속하는 거고, 거기에서 그 분석을 한 다음에 좋은 종목을 찾은 상태에서 탁월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우리가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다 이해가 안 가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는데, 지나고 나면 그냥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게 주식에 대한 기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나 잘 못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상승이 나왔죠. 자, 이게 1등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등주, 2등주, 3등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등주는 대장주는 항상 대장주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루 이틀 정도는 대장으로 가다가도 그 다음 날은 2등이 1등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고 1등이었던 종목이 2등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3등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초보자 입장에 더 어려운데 보여지는 차트만 봤을 때는 1등, 2등, 3등이었어요. 그렇게 되는데 세 번째 날 보니까 조금 뭔가 바뀌었죠. 얘는 상승이 안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음봉으로 눌림이 나왔고 이 종목이 2등이었던 종목이 상승이 나왔어요. 대동금속이 또 전고점을 넘어가는 강한 파동을 주고 상승이 나왔어요. 세 번째 종목은 만약 또 비슷하게 마감을 했죠. 그럼 1등주가 3등주가 되어버린 거죠. 전일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마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거냐면 1등주가 쉬어가는 거예요. 1등주가 쉬어갈 때 2등주가 1등주로 나서는 거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다음 날도 보면 2등주가 대동금속이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을 봤을 때는 무조건 대동기어가 대장이었죠. 근데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거예요. 매매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뭐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차트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종목을 잡아드렸다 그랬죠. 잡아주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하락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매수를 잡아드렸는데 파동은 크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한 6% 정도 파동이 나오고 또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대동금속을 한번 볼게요. 대동금속이 이때까지는 2등주로 움직였어요. 이날부터 이제 1등주로 돌았었는데 주목해야 되는 게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장중에는 제가 잘 못 봤어요.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들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자리들 지키고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전 매매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 선정이다.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캔들 그래랑 이평선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왜 상승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1, 2, 3등 똑같이 테마주라고 하면 테마주에서 1등주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서열이 나뉜단 말이에요. 강한 종목이 있고 약한 종목이 있고. 주식시장에 돈이 많으면 모든 게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관련주라고 해도 자동차 관련주 내에서도 1등주가 있고 2등주가 있고 3등주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등주로 가는 거예요. 주식을 아는 사람들.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무슨 테마주라고 종목들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5종목이 나왔다. 그 중에서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을래요? 수급이 좋은 종목이나 뭐 관점에 따라 틀리겠죠.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은 뉴스보다 빠르다. 차트는 뉴스보다 빠르다. 저는 그런 위주예요. 차트 분석을 해서 종목을 대장주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은 눈보다 빠르다. 차트는 뉴스보다 빠르다. 차트에서 이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뉴스를 터뜨리고 주가를 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트의 분석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차트에서 그 흐름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럼 똑같이 대동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대동 스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종목을 찾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을 사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보자라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절비하게 매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차트의 패턴을 보니 대동기어가 더 강한 패턴이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선뜻 매수하기는 힘들 수는 있으나 한번 의심은 해보자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차트에서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가장 빠른 종목이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할 때는 이 종목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종목이 좋았지만 내일도 이 종목이 좋고 모레도 이 종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1등이 2등이 될 수도 있고 2등이 3등이 되고 3등이 1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테마 내 순환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자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종목에 대한 차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만 분석할 줄 알면 쉬워요. 자, 봐봐요.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이게 3일선입니다. 이게 5일선입니다. 그냥 차트는 명확한 거예요. 이게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 21선에서 놀죠. 21선 언저리. 5일선 위에서 놉니다. 이 종목은 3일선에서 놀아요. 그럼 어떤 게 제일 강한 거예요?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평선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만 있어도 동종목 내에 강한 종목을 찾는 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평선 하나, 그냥 뭐 이평선이겠지. 캔들 하나,
그냥 캔들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 캔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캔들 안에 만들어져 있는 분차트의 흐름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흐름을 보더라도 죄송한 말이지만 눈 뜨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차트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읽어내는데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정보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이 안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사실상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1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할 정도의 안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간단하게 제가 주도주, 대장주를 찾는 방법, 일봉상에서 대장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고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